2026년 1월 7일 라스베이거스 CES.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들었고 수만 명의 관객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단순히 로봇 하나를 공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선언한 겁니다. 제 이름은 박민석입니다. 30년 동안 대한민국 제조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해온 산업 전문 기자이자 지금은 제조업 혁신을 분석하는 독립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저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당시 26살 풋내기 기자였던 저는 거대한 프레스 기계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저 손에 달려있구나. 그 후로 30년, 저는 포항제철현 포스코의 용광로를 취재했고 삼성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에 들어가 봤으며 LG화학의 배터리 생산 라인을 수없이 관찰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공장 문을 닫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눈물을 받고 2000년대 중국의 추격 앞에서 불안해하는 경영진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확신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제조업의 DNA는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지만 배우고 따라잡고 결국 앞서 나가는 것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7일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장. 저는 그날 제 30년 경력 통틀어 가장 전율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 나온 한 대의 로봇. 현대자동차 그룹의 아틀라스 애틀러스. 검은 금속 프레임과 유려한 곡선. 인간과 닮았지만 인간을 넘어선 그 존재감. 아틀라스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공중제비. 몸을 180도 회전시키며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착지와 동시에 정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 기자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냉정함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주변의 글로벌 기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포브스의 선임 기자는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테슬라를 넘어섰어요. 세계 최고의 테크 매체 신의 CNET은 이례적으로 현장에 없던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비교 대상으로 소환하며 현대차의 기술적 우위는 명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이후 현대차의 주가는 연일 상승했고 시장은 현대차를 로보틱스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1996년 현대 엑센트가 미국에서 값싼 쓰레기로 조롱당하던 순간, 2009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10년 보증으로 신뢰를 쌓던 순간, 2015년 제네시스가 럭셔리 시장에 도전하던 순간, 그리고 2026년 로봇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순간, 제가 30년간 지켜본 대한민국 제조업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21세기 제조 패권 경쟁에서 결정적 한 수를 둔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6월 21일, 저는 그날 현대차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약 1조 원에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온 날이었죠.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한 경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구글도 소프트뱅크도 실패한 회사를 왜 이렇게 비싼 값에 사는 겁니까? 당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적자의 대명사였습니다. 화려한 백플립 영상으로 유명했지만 정작 팔 수 있는 상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30년 현장을 지켜본 저로서도 이 인수가 과연 옳은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의선 회장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로봇으로 쇼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으로 공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날 저는 회장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건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아,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구나. 저는 30년간 수많은 CEO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고 외칠 때 LG의 구본무 회장이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며 품질 혁신을 강조할 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같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세계 1등이 될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었죠.
정의선 회장의 눈빛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2026년 그 믿음은 현실이 됐습니다. 당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유압식 하이드롤릭 로봇이었습니다. 유압식은 강력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첫째, 소음이 엄청났습니다. 둘째, 기름이 새는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셋째, 에너지 효율이 형편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커스는 할 수 있지만 돈은 못 버는 로봇이었던 겁니다. 저는 당시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를 취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작은 연구소, 그곳에서 저는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로봇을 가지고 실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었지만 동시에 한계도 명확했어요. 이 사람들은 기술은 최고지만 양산은 못해.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현대차가 가진 건 연간 4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양산 능력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을 오차없이 조립하고 혹독한 환경에서도 고장나지 않는 내구성을 구현하고 전 세계 공급망을 관리하는 능력. 이게 현대차의 진짜 무기였던 겁니다. 저는 울산 공장을 수없이 취재하며 깨달았습니다. 현대차 노동자들의 손은 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대차 엔지니어들의 눈은 미세한 결함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만든 자동차가 영하 40도의 시베리아에서도 영상 50도의 사우디에서도 10년 넘게 굴러다닌다는 것을. 이 DNA를 로봇에 이식하는 것. 그게 현대차의 전략이었습니다. 실험실의 천재를 공장의 전사로 바꾸는 것. 5년 세상이 비웃는 동안 현대차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26년 CES에서 발휘되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초대받았습니다. 극비 프로젝트를 공개한다는 연락이었죠. 연구소 지하 3층 보안 게이트를 3번이나 통과한 끝에 저는 한 대의 로봇을 마주했습니다. 차세대 아틀라스, 유압식이 아닌 전동식 일렉트릭 로봇이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 기자님, 이 로봇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로봇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유압식 아틀라스는 마치 중장비처럼 쿵쾅쿵쾅 소음을 냈지만 이 로봇은 마치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30년 경력 기자로서 수많은 로봇을 봐왔습니다. 공장의 산업용 로봇 팔, 물류창고의 자율주행 로봇, 실험실의 휴머노이드 프로토타입.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전동식으로 바꾸면서 우리는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을 모두 이식했습니다. 아이오닉의 배터리팩이 아틀라스의 심장이 되고 E-GMP 플랫폼의 전력관리 시스템이 신경망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로봇이 아니에요. 이건 움직이는 전기차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산업 생태계의 융합. 이게 현대차가 노린 거였구나. 자동차로 쌓은 모든 기술이 로봇으로 진화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는 더 놀라운 걸 보여줬습니다. 360도 회전 관절. 박 기자님, 사람은 뒤를 돌아보려면 몸 전체를 돌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틀라스는 머리와 허리를 제자리에서 180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로봇이 시연했습니다. 머리가 뒤로 돌아가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계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인간의 시선으로는 낯선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이건 공장을 위한 설계다. 좁은 통로에서도 방향 전환 없이 즉각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조 효율의 혁명이었던 겁니다. 엔지니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최대 50kg의 하중을 들 수 있습니다. 쌀 한 가마니보다 무거운 무게를 섬세하게 제어하며 옮길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물건을 들 수 있지 않나요? 엔지니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들 수는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몸무게 지탱하기도 벅차서 덜덜 떱니다. 우리 아틀라스는 50kg를 들고도 계단을 오를 수 있어요. 그것도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모두요. 왜냐고요?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대차의 진짜 무기는 화려한 AI 알고리즘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고장나지 않는 기계를 만드는 능력. 그게 현대차의 DNA였던 겁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나는 걸 봤습니다. 추운 겨울, 기름이 얼어붙어 멈춘 설비. 더운 여름, 과열로 멈춘 모터. 먼지 때문에 막힌 센서. 하지만 현대차의 생산 라인은 10년 넘게 24시간 돌아갑니다. 그 노하우가 고스란히 아틀라스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기자님, 이 로봇은 자동으로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가서 단 1분 만에 새 배터리로 갈아 끼우고 복귀해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공장을 위한 설계입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상품이다. 실험실의 장난감이 아니라 당장 내일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2026년 1월 7일 CES 무대 위 아틀라스가 본격적인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수만 개의 자동차 부품이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사, 볼트, 커넥터, 센서, 크기도 제각각, 모양도 제각각. 아틀라스가 상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부품 시퀀싱 작업. 아틀라스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부품만을 골라내어 조립 순서대로 트레이에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인간 숙련공보다 빨랐지만 동시에 일에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실수하지 마라, 제발. 한국 기자로서의 긴장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스태프가 부품 상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부품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반 로봇이라면 여기서 오류가 나거나 멈춰버렸을 겁니다.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아틀라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0.5초. 0.5초 만에 상황을 재인식하더니 흩어진 부품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진짜 지능이다. 옆에 서 있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This is not a robot. This is a worker. 이건 로봇이 아니에요. 이건 노동자예요. 맞았습니다. 아틀라스는 단순히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적응하고 해결하는 진짜 일꾼이었던 겁니다. 시연이 끝난 후 신의 CNET의 수석 에디터가 무대에 올라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봇들이 춤추고 음료수 나르고 귀여운 짓 하는 걸 봐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오늘 로봇이 진짜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로봇은 내일 당장 공장에 투입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장에 없던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소환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AI 학습 능력에서는 앞설 수 있지만 기계적 신뢰성과 내구성, 그리고 무엇보다 양산 준비도에서는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압도적입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 기자 생활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중국의 로봇들이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칠 때 현대차는 산업 현장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시연이 끝난 후 저는 현대차 로보틱스 본부장과 독점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틀라스는 언제, 어디에 투입됩니까? 본부장이 답했습니다. 2028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서베너에 위치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META PLANT 어메러커가 첫 번째 무대입니다. 저는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공장, 55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연간 30만 대 생산 규모의 거대 시설이었죠. 본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공장을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곳으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완벽하게 협업하는 차세대 제조 생태계의 모델로 만들 겁니다. 아틀라스는 초기에 부품 시퀀싱과 중량물 운반 작업부터 시작하지만 2030년까지 용접, 조립, 검수 등 거의 모든 공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인간 노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박 기자님, 우리는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겁니다. 공장에는 인간이 하기엔 너무 위험하거나 너무 단순 반복적이어서 몸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틀라스는 바로 그런 곳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더 고부가 가치 업무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정관리, 품질 검수, 시스템 개선, 혁신 프로젝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현장을 취재하며 저는 수많은 산재 사고를 봤습니다. 중량물에 깔린 노동자, 유해가스에 중독된 작업자, 반복 작업으로 손목이 망가진 사람들. 만약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건 대체가 아니라 구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박 기자님,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는 아틀라스를 자사 공장에서만 쓰려는 게 아닙니다. 검증이 끝나면 전 세계에 판매할 겁니다. 자동차 공장은 물론이고 조선소, 물류 창고, 건설 현장, 재난 현장. 아틀라스가 갈 수 있는 곳은 무한합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로봇 회사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전 세계 제조업의 플랫폼을 장악하는 전략이구나. 여러분, 아틀라스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로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포스코의 철강,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삼성 SDI의 배터리, LG이노텍의 카메라, 네이버의 AI 비전, 현대모비스의 액추에이터. 저 로봇 하나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총합입니다. 저는 30년간 개별 부품에서 세계 1위 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나로 묶어서 세계에 팔 수 있는 완성품을 만든 적은 드물었어요. 스마트폰? OS는 미국 것입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브랜드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다릅니다.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노하우도 모두 우리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부품을 조립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플랫폼을 지배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공장에서 아틀라스가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 로봇들은 매일 데이터를 보내올 거예요. 현대차는 그 데이터로 더 나은 공장을, 더 나은 로봇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겁니다. 아마존이 물류 데이터로, 구글이 검색 데이터로 세상을 지배하듯 현대차는 제조 데이터로 산업을 재편하게 됩니다. 저는 30년 기자 생활 동안 우리가 조롱당하는 것도 봤고 우리가 일어서는 것도 봤습니다. 1996년 엑센트의 굴욕, 2009년 금융위기의 극복, 2015년 제네시스의 도전, 그리고 2026년 아틀라스의 승리.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아틀라스가 걷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저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땀과 꿈이 걷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물을 겁니다. 이 놀라운 로봇 어디서 만든 거죠? 우리는 답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습니다. 30년간 이 나라 제조업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만큼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